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 날 유시민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 시간은 그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정진상이란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그 같은 시간대에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싼 여러 일들이 여의치 않다, 잘 풀리지 않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작년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게이트와 그를 둘러싼 일련의 이 사법 처리가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새로이 이 검찰이 협의 사실과 단서를 잡아서 수사한 것은 없고 이미 문재인 검찰에서부터 그리고 그 당내 경쟁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그 유력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정세균, 이낙연 씨 등이 이재명은 후보가 돼도 구속되거나 그리고 그 드러난 범죄 사실로 대통령 후보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공세적으로 취한 가운데 검찰이 그 당시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에 착수해서 김만배 일당 등 몇 명을 구속한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김홍도 구속하고 그리고 정진상도 구속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렇게 당 내외의 공세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 네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로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 색깔이 아주 선명한 고화질 이 텔레비 시대가 돼가지고 대형 텔레비에서는 이재명 씨가 클로즈업 될 때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의 얼굴이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 저도 느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일러주고 있던 터에 드디어 그 입으로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우울증은 전문의들 사이에서 오늘날 질병 가운데 암보다도 더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보다도 더 위험한 질병이다. 이게 정신질환을 앓기 때문에 이것이 심해진다면 평정심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돌출적 사고와 돌출적 행동 그리고 극단적 선택, 극단적 방법으로 그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본인과 주변에 암 같은 것은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증상으로 치유가 되든지 치유가 안 되든지 하지만은 이게 우울증은 그것이 발작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된다.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 평정심을 잃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의원이 민주당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계속해서 그 직무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 대표가 결정하고 168명 국회의원들에게 지시 명령을 하는 지금 표면상 완전히 이재명 대표 손아귀에 장악이 됐지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제 1년 6, 7개월 남았는데 공천권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손아귀에 쥐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제가 오늘 현재까지는 168명 국회의원이 일부 조금씩 쓴소리하는 의원에 있어도 집단 지성으로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우울증 앓는 대표의 손아귀에 장악된 포로처럼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 지도하는 민주당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바른 길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진상 구속된 이후에 검찰은 아마도 제가 판단컨대는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우선 대장동 몸체가 그건 이재명 자신이지요. 1조 가까운 초과 이익을 발생하는 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라고 하는 밑에 사람들의 이게 품실을 무시해버리고 초과 이익이 김만배 일당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집행하고 시행한 것이 이재명이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고 특가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남욱 진술뿐 아니라 그 당시 실무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김만배 재판에서 누누이 그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할 지금이라도 즉각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와 곁들여서 재판 거래에 대한 의혹, 이것도 동시적으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활개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와의 문답, 그러니까 상대방 경쟁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가 한 답변이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2심에서 300만 원까지 판결이 난 것을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그 아래에서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이걸 무죄 취지로 깨버렸고 다시 고등법원에 이송이 돼가지고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게 지사직도 유지했고, 그래야 당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고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울증을 앓는 대표 시대를 만들고 그 기반을 다져준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고 그중에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게. 거기는 재판 거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김만배란 자가 그 판결 전후, 주로 판결 나기 직전에 7차례, 판결 후에 2차례가 3차례 대법관실을 공공연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도 대법관 접견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변호사 일이 아닌 일로 내가 진정할 일이 있다. 내가 맡은 사건도 아니고 변호사 일이 아닌, 그럴 때 그 주심 대법관에게 접견 신청을 했으니 단호하게 그대로 단호하게. 그때 속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변호사로서 부탁하는 일도 아니고 공익적 입장에서 그 사실의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겠다. 내 사건이 아니다. 내가 돈 받아가지고 수임해서 그것을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멸차게 면담 신청을 못 만나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가슴에 그런 앙금이 있습니다. 나이로 보나 법조계 경력으로 보나 내가 대선배인데 뭐 대선배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전혀 소통도 안 한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은 이게 김만배 일당들이 이해가 걸려 있는, 그래 이재명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에는 8차례나 9차례나 만나주고, 그리고 대법관을 그만둔 직후에 김만배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수천만 원을 매월 받는 일을,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재명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몸체 업무상 배임 재판 거래, 그 다음에 쌍방울로부터 20억의 사채가 발행되고 그것이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됐다. 성남FC 사건의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이미 혐의가 굳어져 있다. 이게 이제 조여 들어가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본인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절대로 저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이재명 대표는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용산 참사에 대해서 사망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 진지한 애도가 된다. 진지한 애도가 된다. 그 참
어록에 남을 말이죠. 진지한 애도. 자기와 관련돼서 네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일관하던 사람이 이 일에는 진지한 애도를 위해서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 그 공개하자고 하는 것에서 후폭풍을 맞아가지고 그는 그냥 주저앉게 됐지요. 그 다음에 용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받겠다. 거리로 나갔지요. 제가 보기에 나가는 신용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일을 자꾸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수수되고 지금 55개 금년도에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 55개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 활동도 이걸 완전히 빼앗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게 왜곡되게 적용한 판사, 검사들에 대한 것을 처벌하는 것을 형법에 부당한 법률 적용에 대한 판사, 검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이게 더 말할 기력이 없는데 공수처를 만들 때 판검사의 부패 부정 행위를 막겠다고 그래 공수처까지 만들어 놔놓고 형법에다 이 조항까지 넣겠다. 국제적 우선거리가 되고 법 통과도 안 될 것이며 된다 하더라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이재명은 사법 처리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국은 사법 처리되는 길로 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험한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련의 본인의 이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당대표로서 이런 일련의 생각과 행동과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단말마,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단말마의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악이다, 발악.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게 하늘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하늘이 구제할 것 같습니까?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168명 국회의원들이 다음 국회의원 공천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지도 모른다 하는 어떤 그런 일부 기대, 일부 우려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 단계에서 내려놓게 하는데 이게 주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국민 대표자로서 뽑힌 여러분들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율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있는 그 헌법 정신에 비춰봐서 그대들이 국민 대표자로서 이 순간에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옹호하고 그 앞잡이가 되고 볼보가 돼서 그에 동조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인가? 옳은 길일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유검 무죄고 무검 유죄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통하면 무죄가 되고 검찰하고 통하지 않으면 유죄가 된다.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거를 이제 빗대 가지고 그런 단어를 창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일련의 사건 수사 진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검찰이 아니지요. 당신들 그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갖고 기본적인 수사는 다 끝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무검 유죄다 이런 말 할 수 있으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은 절대로 잠자지 않는다. 포연이 그치면 진실은 드러난다. 포연, 약 대포 쏘고 총 쏘고 해서 이게 이 탄막이 흐려지고 시야가 흐려져 있어도 그것이 그치면 진실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방탄막을 이용하고 국회의원들을 손아귀에 쥐고 포로처럼 부려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 문제다. 어느 정도 시간 문제냐. 먼 미래까지 당신의 그 영향이 갈 것 같으냐. 아니다. 짧은 미래 아니다. 금명간에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이제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 분위기도 확 달라질 것이다. 자, 이런 순간이 왔다. 퇴길하라. 퇴길.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이 단계에서 이를 내려놓고 석고대자의 심정으로 조용히 사법 처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퇴길하라. 퇴길하라.